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총선 승리를 염원합니다.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점입 가경입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요. 잠깐 보신 것처럼 사실 가족여행을 떠난 나경원 전 의원 만나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갔던 김기현 의원인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기현과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김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자문을 받겠다. 악수하고 밥도 먹었는데 이거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지지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참 정치는 생물입니다.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 다음 날 바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또 정치의 또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어떤 나경원 전 의원이 명시적으로 뭐 지지한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오늘의 형식과 저렇게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같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메시지 자체가 일단 뭐 저는 거의 사실상의 지지 선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안철수 의원과 또 이준석계 천하람 지금 후보 뭐 등등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기존 지지층들을 묶어내야 되는 필요성이 절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차례나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선들도 가서 또 사과에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돕겠다라는 뜻을 뭐 저는 간접적으로 밝힌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지 선언이다.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초반에 조금 여론조사에서 밀리니까 여론조사 이길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점심 먹는 거 말고도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가족 여행지까지 짜라갔고 집까지 찾아갔다. 일단 오늘 공동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 정확히는 명시적으로 나경원이 김기현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비전 발표도 있었는데요. 각각 목소리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을 섬기는 김기현이 만들겠습니다.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바로 저 김기현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들 중에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 야당이 이기면서 정권교체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를 위한 이책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책은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니다. 두 번째 미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비책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발표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앞서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점심도 함께해서 뭔가 나경원 전 의원 표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겠다. 안간힘 쓰겠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의 여러 과거 행적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특히 이제 안보관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했었어요?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차별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건 좋은데 저거 지금
무슨 그 색깔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2016년에 그 전문가에서 했던 말 가지고 문제를 삼던 이전에 정사호핑까지 들고 나왔는데 저런 표현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경쟁자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되지만 저런 식으로 당내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색깔론이 다시 나오게 되면 그게 과연 좋게 영향을 미칠까?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책적인 대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선거 공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DJP 연합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그때 DJ가 JP와 연합을 해가면서 JP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뭐 이러이러한 뭐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자, 뭐 5.16 뭐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런 거 문제 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하기 직전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기현 의원이 좀 이 선거 전략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 그 시점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따져야 되는 거지. 예. 그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뭐 저 지금의 야당에 있을 때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아마 당원들도 별로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과거 전력 있는 사람이랑 단일화했던 것도 단일화한 이후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인수위원장을 한 것도 다 안철수 의원인데 그러면. 지금 와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뭐를 했냐 라는 것 자체가 재발등 찍기다 아니, 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DJ가 언제 JP의 과거를 문제 삼은 적이 있냐고요. 예. 김기현 의원이 캠프가 좀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그것보다도 사실 대통령실도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또 입김과 혹은 발언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거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보기에 따라서는 당무 개입 논란을 감수고서라도 안철수 의원의 당선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실은 좀 읽히는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또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을 좀 한번 내보면 미리 이현정 의원님.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뭐 이게 설사 내가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는 여지가 비춰지더라도 차기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전국 운영에 차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만 당무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본심인 겁니까? 그 본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옛날엔 당청 분리라고 그랬는데요. 대통령이 당에 대한 개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 딱 깨놓고 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당 집권 여당에 개입하지 못하면 이게 서로 따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이 2인 3각을 함께 가는 건데 예전에는 총재라고 그래서 이제 당의 총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소소한 어떤 당무에는 개입할 수 없겠지만 당 대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말을 못한다.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집권 여당이라는 게 여당의 개념이 왜 있겠습니까? 왜 대통령실과 그럼 여당이 함께 움직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집권 초기에 당 대표가 만약에 대권자가 될 경우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사건건 대립이 되면 예를 들어 당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해서 뭐 집에 가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근데 사실 그 본심과는 또 별개로 그렇다고 또 이 민주주의 절차를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는 의미로 또 선을 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혼탁해지는 것도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까지 일단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입니다.